그럼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랑 연말정산이 제가 같다고 했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의 그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종합소득세 그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 연말정산도 그래서 비교해 볼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도 여기는 수익금액인데 여기는 총 그거겠죠? 월급 총급여 합친 거겠죠? 1년 총급여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경비 대신에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소득금액 나오겠죠? 소득의 종합인데 여기는 소득금액을 할게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또 소득공제 빼줍니다. 똑같아요 다. 빼주고 과세표준 나와요. 과세표준 이것도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 해주고 누수공제 빼줍니다. 빼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빼주고 그 다음에 내야 할 세금 또 빼기 기납부세 최종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에서는 필요 경비를 빼줬죠. 여기는 근로소득 공제를 빼줬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득 공제 분야에서 소득 공제가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사람, 종합소득세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잖아요. 사업자보다는 근로자를 좀 더 우대합니다. 우대하고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세금 과정에서 보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인적공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해요. 이렇게 빼줘요. 그런데 사업자도 똑같이 빼줘. 국민연금 인적공제 빼주고 국민연금 빼줘요. 빼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안 빼주고요. 이거는 필요경비에서 빼줍니다. 건강보험.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여기서 빼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필요경비에서 빼줘요. 신용카드 사용. 근데 여기에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빼줘요. 그 다음에는 과세표준 똑같고 세율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율 소득세 세율이겠죠. 근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서도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 네 가지 대표적으로 다 빼주죠. 근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만 빼줘요. 기부금만. 사적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안 빼주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를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실 대상 신고자가 되어야만이 이걸 빼줘요. 성실 대상 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실 신고 대상자. 이거는 매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어느 액수 이상 넘어야지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액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업 그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 액수가 있거든요. 뭐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서 그 세 가지 경우에서 그 액수가 넘는 그 매출이 나왔을 때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의료비, 교육비를 이렇게 빼줍니다.
근데 그랬죠? 기납부세액은 네, 아까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거 이제 1년 동안 합친 금액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은 원래 없고요. 아까 그 3.3 세금 있잖아요. 그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자 소득. 그게 바로 기납부세액이에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3.3 세금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3.3 세금 이 환급 가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세금을 보세요. 제가 이거는 비교한 거고요. 제가 한 달에 뭐 이렇게 알바를 해서 뭐 해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근데 사장님이 3.3 세금 떼고 줬대요.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이제 5월이 됐어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수익 금액은 3.3 세금 빼기 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있어요? 빼기 어떤 금액 곱하기 3.3%를 했더니 50만 원이 남았다. 그거잖아요. 50만 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51만 7,063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서 3.3 세금이 17,000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12를 하면 624만 75 6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수익 금액이니까 62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이렇게 빼주겠죠? 사업과 관련된 네, 이렇게 빼주고 종합소득 경비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는 뭐 잘 모르니까 없었다 치고 또 6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620만 원 그대로 내려요.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기본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그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3.3%는 사업자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소득공제가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만 해준다. 아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그거나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3.3 세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빼줘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다 해줬어요. 근데 안 해주고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넣어야겠죠.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여기에 자기 일이랑 관련된 거라면은 빼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요것만 빼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니까 3.3 세금은 3.3% 세금은요. 인적공제가 150이에요. 1인당 본인이 한 사람 있으면 부양가족 한 명 더 있으면 또 150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남편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벌 때 50만 원 정도 더 해줘요. 부녀자 공제라고. 그러면 2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이것도 크죠? 제법? 우선 세금이란 게 공제에서 어떻게든 많이 빼줘야 돼요. 빼줘야지 나중에 조금 곱하니까 세금 작게 나오겠죠. 무조건 빼줄 수 있는 거는 많이 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녀가자 공제 50만 원을 또 받으려면 소득 금액이
분여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 소득 금액이니까 수익 금액은 한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1년 월급이 4,1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 분여자 공제 5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서 200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율 곱하고 종합소득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빼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한 3만 원 정도 나와요. 3만 원 정도 나왔고 기납부세액은 그 아까 구했잖아요. 우리가 50만 원을 받았을 때 3.3%를 빼고 50만 원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액수를 구하면 51만 7천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여기서 17,000원이 3.3 세금이었던 거죠. 17,000원을 그 12를 곱해요. 한 달마다 이렇게 떼갔으니까 12달을 곱하면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냈던 세금이요. 냈던 세금. 1년 동안 냈던 세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17이 나오겠죠. 17을.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거 받는 거예요. 저희가 20만 원 먼저 내놨으니까. 낼 세금은 3만 원인데. 그죠? 다 이렇게 하니까 종합소득 대신금 3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20만 원 먼저 내놨어. 그러니까 17만 원을 도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3.3 세금 환급이다. 이렇게 요새 많이 나오는 이렇게 3.3% 세금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만일에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저같이 전업주부가 갑자기 알바 같은 걸 했어요. 그럴 경우에 남편은 이거 종합소득세고요. 남편 연말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말정산 우리 바꿀게요. 어차피 과정은 똑같은 거 아시죠? 연말정산을 하는데 수익금액이 아니고 이건 총급여죠. 총급여로 이렇게 총급여 이렇게 소득금. 연말정산을 이렇게 해요. 하는데 제가 만일에 뭐 이렇게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점이 남편이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로자일 때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가 거의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일에 전업주부가 뭐 알바를 해서 소득이 생겨버리면 이거를 못 받아요. 뭐 제 것까지 해서 300을 받았는데 아이 것까지 450 정도 됐는데 제가 뭐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제 걸 이제 못 받는 거죠. 150만 원. 그러면 세금이 더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내야 할 때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기준이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일 때예요. 100만 원 이상. 여기에서 연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연말정산 여기 인적공제 연소득에는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가요. 아까 8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양도, 퇴직까지 다 들어갑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뭐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뭐 여기까지 다 합쳐서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인적공제역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못 받겠죠. 이 금액 기준이 연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또 수익 금액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500만 원까지는 괜찮고 사업소득은 없어야 돼요. 1원이라도 있으면은 안 되는 거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괜찮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아까 비과세는 세금 안 내는 거고 분리과세 약간 얘기해줬잖아요. 기타 소득일 때는 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사적연금일 때는 뭐 1,200만 원 이하. 그때는 괜찮아요.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공적연금일 때도 공적연금이 516만 원일 때
그 공적연금 공제를 하면은 뭐 0원이 되거든요. 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제를 했을 때. 그래서 공적연금도 516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또 뭐 전업주부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었을 때 아까 그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 탈락이 되지만 또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이 돼요. 지금은 남편 거기에 건강보험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수입이 생겨버리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 탈락 기준도 있어요. 이 그 연소득금의 2천만 원 이상이에요. 2천만 원 이상일 때 이상이 되면은 그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가입돼버려서 지역가입자 그 보험료를 내야 돼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피부양자로 있으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내도 되는데 그 지역가입자로 이제 떨어져 나오면 또 보험료를 또 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연소득금이 2천만 원 이상이고 이것도 소득별로 이렇게 보면 이 연소득금액에는 건강보험에서 아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거기에는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까지. 근데 이 건강보험에서는 6가지 소득만 이렇게 더합니다. 그래서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까지. 여기서도 비과세나 그거 분리과세 소득은 그거 포함이 안 돼요. 아까 거기 연말정산 거기에서 했었지. 기타 소득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일 때, 그다음 이자 배당 2천만 원 이하, 그다음 연금소득일 때 사적연금 1,200만 원, 1,200 이하일 때, 뭐 이런 분리과세되는 소득 있잖아요. 네, 이때는 괜찮아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일 때는 1원이라도 있어도 바로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소득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소득. 아까 그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같은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거는 소득금액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소득금액 500만 원까지는 괜찮고 이것도 소득금액이잖아요. 소득. 그래서 수익금액을 계산하면 필요경비까지 합쳐서 했을 때는 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한 750만 원까지 있었을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안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임대사업자 소득이 있어요. 임대 주택 뭐 월세 받고 전세 받는 분들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그 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미등록자 이렇게 있잖아요. 등록이 되신 분들은 등록분들은 필요경비를 60%까지 쳐주고 미등록은 50%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등록하신 분은 400만 원까지 해주고 미등록은 200만 원까지 해줘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등록한 경우는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시. 그리고 미등록했을 때는 400만 원 초과시에 이게 1원이라도 나오거든요. 소득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임대 수입이 있다. 뭐 월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는 괜찮고요.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고 미등록에서 400만 원까지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할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가 해당이 되려면 전체 연소득이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죠. 2천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걸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되었을 때 네,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임대